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빵식이TV가 왜 이렇게 힘들게 됐을까요? 정말 잘 나갔었죠? 문재인 정권 비판하고 이 종북 세력들, 중공, 북한 참 잘 나갔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요거를 제가 공부를 하고 나 혼자 알면 안 되겠다.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탄핵의 진실이라는 컨텐츠를 2년 반 이상을 달아왔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정권 또 조작의 당사자인 윤석열 정권 역시 빵식이TV를 압박 협박을 하고 있죠. 그러던가 말던가 저는 진실을 지속적으로 알려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현재 어떤 이유를 들어서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침묵을 하고 계시죠. 자, 박 대통령께서 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김세훈 판사와 공모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별건으로 다시 재구속을 시킨 이후에 정말 헌법 수호를 하겠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꺾어버렸죠. 일주일에 주 4회 이상의 인민재판을 받으면서까지 그 연약한 몸으로 재판을 받아왔다가 이 재판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박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나는 죄가 없으니까 진실을 다 얘기했고 재판부에서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줄 거라는 걸 믿고 그렇게 인민재판을 받아왔었는데 이게 또 김세훈과 윤석열이 불법적으로 별건으로 재구속을 시켜버리니까 이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보이콧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겁니다. 진실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반드시 밝혀진다. 기억하시죠? 자, 시간이 흘러 지금 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뭐 이런저런 말도 많고 채찍꾼으로 있는 이 유영하가 대구에서 끝내 당선이 됐죠. 22대 이제 국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저번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영하를 내치지 않으면 큰 화를 입는다. 근데 유영하가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또 불법 공천 거래 및 허위사실 공표로 29일자로 선관위에 정식 고발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게 고발 내용이 불법 공천 거래 및 허위사실 공표예요. 자, 보시면 지난해 12월 하순경에 유영하 당선인 당시는 이제 국민의힘 예비 후보였죠. 이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눴던 대화 내용의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었어요. 이 녹취 파일에서 유영하는 이철규 있죠. 국민의힘 이 공천관리위원 이 사람하고 통화를 해봤냐 그러면서 이간섭이 그러니까 관섭이가 그 얘기는 하더라. 지 후배가 서구에 나오는데 서구 생각이 있느냐. 서구하고 중남구하고 달서하고 내가 보고 있다 했는데 뭐 XX 얘기를 해줘야 내가 뭐 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녹취록에 버젓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뭐 XX는 욕이죠. 이거 욕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하는 거죠. 나한테 뭐 이렇게 뭐 귀뜸을 해줘야 XX 얘기를 해줘야 내가 서구를 결정을 할지 달서를 정할지 결정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녹취록에는 특히 유영하 당선인이 우리가 무리한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 지역구 한 개, 비례 한 개 요거 해주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때 좀 움직여주고 나는 저게라는 게 이제 윤석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저렇게 막말을 해 윤석열한테. 나는 저게 요번에 밥 먹으러 갈 때 그렇게 해주면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를 도와주는데 이 양반이 박근혜 대통령이 성격이 먼저 절대 안 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미치겠는 거야. 이러면서 지역구 하나에 1+1 뭐 이건데 그걸 자기가 먼저 얘기해야 그러니까 자기가라는 건 윤석열이 먼저 얘기를 해야 뭐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라고 말한 내용까지 싹 다 녹취록에 담겨 있어요. 그러나 유영하 당선인은 지난 3월 9일 모 기자와 만났을 당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관섭 실장과 1+1 등 공천 관련 논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어. 전혀 없어. 네버 단호히 이렇게 답을 하면서 마치 금시초문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게 지금 걸린 거예요. 이 선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1+1 이거 불법 공천 거래죠. 그리고 거짓말했던 거 허위사실 공표 이걸로 지금 선관위에 정식적으로 고발이 된 거예요. 이번에 유영하 당선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이제 선관위에 고발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이 이 유영하의 공천에 개입해서 단수 공천을 받게 해줬고 이를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에 나서주기로 했다면 만약에 했다면 심각한 불법 공천
공천 거래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영아는 이간섭 실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거짓말로 숨길 수밖에 없었고, 이거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선관위의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사진을 다시 보시면 유영아 후보죠. 당시 이제 국민의힘 달서갑 후보인데, 이제 질문을 하니까 1+1에 대해서 녹취록이 저렇게 버젓이 이제 있는데 그걸 알고 이제 취재를 했겠죠. 유영아가 뭐라 그러냐. 근데 너무 황당해서 1+1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서구에서 저를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이간섭 실장님이 처음에는 이제 서구를 권유했는데, 그러니까 유영아가 그런 적 없어. 전혀 네버 이렇게 유영아가 거짓말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녹취록을 보면, 이게 보면은 단수 공천 받았잖아요. 공천을 받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른 후보들과 경선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유영아가 뭐 역대 커리어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구에서 이준석보다 더 많이 4번인가 떨어지고, 일로 옮기고 절로 옮기고, 그 송파 쪽에 단수 공천 받았는데 김무성이 도장 들고 나르샤 이것 때문에 이제 한번 무산이 되고, 뭐 이런 저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경선이 붙게 되면 자기가 떨어진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경선 없이 단수 공천으로 받아서 대구 달서에서 당선이 되겠다. 박 대통령 팔아가지고. 이러니까 지금 녹취 내용을 보면은 이자가 말하는 건 네버 절대 없어. 1+1 금시초문 나 처음 들어본 적도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녹취 내용에서 보면은 유영아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 이규철과 통화해 봤느냐. 관섭이가 이간섭이 그러더라. 지 후배가 서구에 나오는데 서구 생각이 있습니까? 이렇게 유영아에게 물어봤는데, 서구하고 중남구하고 달서하고 내가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 이거 윤석열이 얘기를 해줘야, 욕을 하면서 뭐 XX 이게 이 얘기를 해줘야 내가 뭐 정하지 않겠느냐. 이게 녹취록에 그대로 있어요. 전 들어봤어요. 욕이 있어서 내가 뺐는데, 그리고 녹취가 너무 잡음이 있어가지고 듣기에도 좀 또렷또렷하지 못한, 근데 제 방송 같은 게 좀 또렷또렷하고 이렇게 선명한 음성을 좀 들려드리는 걸 추구하는 이 컨텐츠다 보니까 지지거리고 뭐 귀 기울여서 바짝 들어야지만 들리는 이런 녹취록은 제가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 워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대로예요. 예. 자, 그 구도를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2인자죠. 따지고 권력 구도를 보면 이간섭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니까 간섭이가 그 얘기는 하더라. 이렇게 녹취록 담겨 있는 거야. 그리고 유영아는 당시 후보였고, 이철규는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그리고 뒤에는 또 이제 자기가 모시고 있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시는 거고, 이런 구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유 당선인의 허위사실 공표 문제부터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결국은 이 윤석열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불법 공천거래 문제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별건 추가 기소했던 바가 있죠. 본인이 2016년 총선에서 경선 여론조사 자료를 받아갖고 친박 후보를 지원했다라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 사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3년형의 징역형을 구형받았고,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와 정계에서는 특정 최측근의 당선을 위해서 경선 절차를 없애버린 이번 행위가 과거 새누리당 공천 개입 문제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이 워딩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박 대통령께서 계속 이 윤석열을 만났잖아요. 근데 한번 대통령실에 간 적이 있어요. 그 날짜와 이 녹취록에 담겨있는 유영아가 발언하는 날짜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날짜가 딱 들어맞아요. 이걸 우연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박 대통령께서 유영아가 이 녹취록에서 얘기하는 그 날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뭐 유영아가 뭐 가스라이팅을 했던 부탁을 했던 간에 유영아가 말했던 그 날짜와 그 19일인가 아무튼 그 날짜와 박 대통령이 윤석열과 만찬 뭐 오찬 했나요? 대통령실에 직접 가셨지 않습니까? 그 날짜와 일맥상통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박 대통령을 뭐 가스라이팅을 했던 뭐 부탁을 했던 어찌됐던 간에 대통령이 부탁을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이유로 보면 경선 없이 단수 공천으로 내려 꼽아버리거든요. 유영아가. 그래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진실을 정말 제 모든 것을 걸고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방송을 했지만, 뭐 이런저런 박 대통령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아예 언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또다시 이렇게 남의 공작에 의해서 또 구속이 되고 이렇게 힘든 모습을 저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영아라는 놈은 내가 엄청나게 비판을 했고 또 진실을 가지고 그걸 입각해서 제가 방송을 해드렸지 제 상상의 나래로 제 내피셜로 방송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어떻게 됐던 어떤 뭐 유영아 공작이든 뭐든 간에 또다시 이 유영아 때문에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통령께서 엮이는 모습을 저도 보고 싶지 않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박 대통령께서 이런 의혹들 또 이제 고발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해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입장을 밝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유영아를 빨리 내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거 갖고 있어봐야 국민들이 저거 좋아서 뽑았겠습니까? 공천을 저기 단수 공천을 받아놓고 좌파를 찍을 수는 없고 박 대통령께서 이렇게 싸고 도니까 어쩔 수 없이 찍는 거지 저자가 좋아서 찍은 게 아니에요. 무슨 정치적으로 무슨 영향력이 있어서 이래서 찍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찍는 것까지 좋은데 이런 의혹들 또 이런 녹취록이 터지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또 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난데 박 대통령께서 침묵한다고 해서 이게 될 건지 참 제가 좀 우려스럽고 지지하는 입장에서 제가 충원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시호 녹취록도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고 이 약발이 받으려면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히셔야지. 다 밝혀진 다음에 나 억울합니다 그러면 약발이 받겠습니까? 그동안 뭐 했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충원의 방송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런 사건이 터졌다. 여러분들이 좀 상기하시고 각자 좀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